5월 14일 수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캠프와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시간에 상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KS 인더스트리가 시간에 상승했습니다. 오늘 KS 인더스트리의 임무영 고문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가 조선업의 지원과 육성 공약을 발표하면서 오늘 조선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KS 인더스트리는 장마감 후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대상자와 납입일을 변경한다는 정정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3자 배정 대상자가 ELM 시스템에서 품의 일반 사모투자 신탁제 1호로 변경되었으며 오늘로 예정됐던 납입일도 6월 5일로 변경됐다고 밝혔어요. KS 인더스트리는 유상증자 대상자인 ELM 시스템의 납입일이 미뤄지면서 최근 유상증자 일정에 대한 우려 섞인 기사가 붙어준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KS 인더스트리의 유상증자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시간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프롬바이오가 정규장에 이어 시간의 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프롬바이오의 강춘경 상무이사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고 전해지면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강 이사는 민생살리기 본부의 부본부장에 임명되었으며 글로벌 책임강국위원회 산하의 글로벌 통상 및 안보위기 극복위원회의 위원회도 임명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프롬바이오는 최근 KB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준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KB증권은 프롬바이오에 대해 개별 인정형 원료 파이프라인 발굴 지속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했으며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킵스파마가 정규장에 이어 시간의 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영장류 비만 경고제 임상기업으로 평가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스터닝 밸류 리서치는 전임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영장류 임상에 들어간 업체가 킵스파마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비상교육은 장마감 후 분기보고서를 통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3% 증가한 874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275% 증가한 19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캠퍼스N이 시간에 상승했는데요. 장마감 후 이재명 후보의 직속기구인 민주광장위원회 산하의 경제위원회가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캠퍼스N의 부사장이 참여했다고 전해졌어요. 기사 내용에 직접적으로 캠퍼스N이 거론되면서 시간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캠퍼스N은 토큰증권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이다가 4월 말부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투자경고 해제 최초 판단일은 오늘이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킷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에 1.7% 상승했습니다. 로킷헬스케어는 월요일날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재생치료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킷헬스케어가 인공지능 기반의 장기재생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 중이라는 특징주가 붙어주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로킷헬스케어가 상장 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2.7% 상승했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지난주 금요일날 신규 상장한 종목으로 상처 부위의 조직을 직접적으로 재생시키는 오가노이드 기반의 재생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어제 언론을 통해 재생치료제인 아톰시의 첨단 재생바이오법 임상 연구에 대한 단기 결과를 유럽 소화기 내시경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고 밝혔어요. 연구 결과 기술적인 성공률은 80%로 확인됐으며 4명 중 3명에게서 궤양 치유가 관찰됐고 모든 환자에게서 임상 증상에 호전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글로벌 기업과의 계약 체결 기대감도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세크가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3.4%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세크는 저번 주에 신규 상장한 산업용 전자빔 기술 기업입니다. 세크는 테슬라의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용 CT 검사기 양산에 돌입했다는 기사가 붙어주면서 최근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장마감 후 테슬라는 시간에 2%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프롬바이오가 거래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5.4% 상승했습니다. 프롬바이오의 강춘경 이사가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고 전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로템이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2.9% 상승했습니다. 장마감 후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57% 증가한 1.1조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354% 증가한 202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장마감 후 실적 발표가 있던 종목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참고로 거래 대금이 적어서 넣지는 않았지만 C랩이 장마감 후 178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시간의 하한가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유상 증자로 신주 배정 기준일은 6월 18일입니다. 주당 0.5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스코넥이 장마감 후 256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시간에 6%의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우양 HC는 장마감 후 분기보고서를 통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1% 감소한 300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72% 감소한 3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SMCG도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SMCG는 3월 달에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매출액은 131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10억 원을 기록했어요. 매출액은 시장 추정치보다 4% 높았지만 영업이익은 8% 낮은 수치였는데요. 이 같은 실적 발표에 시간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상지건설은 최근 이재명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4월부터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투자위험 해제 판단일이 지났음에도 투자위험 딱지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환 청구권 행사 기간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지건설의 매도세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인벤티지랩은 먹는 비만약의 일주일 지속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온 바 있는데요. 연속된 급등으로 인해 월요일부터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매도세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벤티지랩의 투자위험 해제 최초 판단일은 5월 26일입니다. 오늘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인벤티지랩은 미국에서 열리는 유전자 세포치료 학회에 참가하여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 제조 플랫폼을 공개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도 인벤티지랩은 오늘 급락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삐아는 장마감 후 분기보고서를 통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4% 증가한 154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27% 감소한 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하락 종목 중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우로보틱스가 가장 높은 거래 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에 1% 하락했습니다. 나우로보틱스는 최근 신규 상장한 로봇 자동화 시스템 기업인데요. 장마감 후 지엔텍 벤처투자가 보유한 소유 주식수가 감소되었다는 전자공시가 올라오면서 시간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직전 보고서와 비교했을 때 27만 주의 주식수가 감소되었다고 밝혔는데요. 비율로는 2.1%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상지건설이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2.9% 하락했습니다. 4월부터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전환 청구권 행사 기간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인벤티지랩이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2.4% 하락했습니다. 연속된 급등으로 인해 월요일부터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매도세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에어레인이 거래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2%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에어레인은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기후 위기 대응 관련주로도 부각되면서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한국정보인증이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5%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민주당의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최근 디지털 화폐와 토큰 증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특히 한국정보인증은 토큰 증권 관련주이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특징주가 붙어주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전일 시간에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